올해 초 서울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직무정지 상태의 대통령이 대통령실 참모들을 여러 차례 접견했습니다. JTBC가 접견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법 계엄으로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의 불법적 감방 통치나 다름없어 보입니다. 국익이 달린 문제를 정확한 정보도 없이 구치소에서 지휘한 겁니다. 외교, 안보, 의료, 여론까지 가리지 않았습니다. 일례로 미국과 최상목 대행의 대화 추진에 대해 대통령실이 직통으로 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먼저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31일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약 25분간 당시 대통령실 핵심 참모들을 접견했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 신원식 안보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김주현 민정수석, 강희구 부속실장 등입니다. JTBC 취재 결과 이 자리에서 신원식 실장은 윤 전 대통령에게 미국 쪽에서 계획을 빠르게 잡아 권한대행과 대화를 추진하겠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권한대행은 최상목 경제부총리였습니다. 1월 20일 트럼프 2기가 출범한 직후 최 부총리가 이른 시일 내에 통화 추진 계획을 밝혔지만 좀처럼 성사가 안 되고 시간이 흐르던 시기였습니다. 보고를 받은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실하고 백악관하고 직통으로 해야 하는 것이라며 안보실을 언급했습니다. 안보실이 군사외교만 하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이 접견 엿새 뒤인 2월 6일 신 실장은 마이크 왈츠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 전화통화를 하고 3월에는 미국에도 다녀왔습니다. 또 다른 접견 때 발언도 확인해봤습니다. 지난 1월 24일 김정환 수행실장과의 접견에서 윤 전 대통령은 전공의 파업 때문에 의료는 괜찮은지 묻습니다. 김 실장은 전공의들이 돌아오고 있다고 했고 윤 전 대통령은 이 상황이 이어지면 겨울에 나이 든 분들은 곤란하다고 답합니다. 설을 앞둔 상황 윤 전 대통령은 야채 가격 관리도 주문하고 김 실장은 최상목 대행이 물가 관리 잘하고 있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순간 윤 전 대통령의 직무와 권한은 정지됐습니다. 참모들로부터 보고를 받고 지시로 해석될 수 있는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헌법을 위반한 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올해 초 광주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도 궁금해했습니다. 접견 온 참모에게 광주에 많이 모였는지 물었고 인파가 많았다는 답을 듣자 광주도 전라도도 발전해야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듭니다. 대통령! 윤석열! 지난 2월 15일 광주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 전두환의 불법 계엄에 무고한 시민들이 숨진 금남로 한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계엄을 옹호한다는 비판을 받은 그 행사입니다. 계몽령을 통해서 국민들을 일깨워 주신 윤석열 대통령 석방하라! 엿새 뒤인 2월 21일 서울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윤 전 대통령은 강의구 부속실장과 단둘이 만난 자리에서 이 집회에 대해 질문합니다. 강 전 실장이 이번 주에도 대통령님 지지 집회가 또 열린다고 하자 윤 전 대통령은 광주에서도 많이 모였다고요? 라며 궁금해합니다. 강 전 실장은 스크린이 3개가 설치될 정도로 인파가 많았다고 답했고 윤 전 대통령은 광주도 전라도도 다 같이 발전하고 국민들도 그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말합니다. 직무 정지 상태인 대통령이 부속실장에게서 광주로 몰려간 극우단체들의 집회 소식을 직접 보고받은 겁니다. 광주 시민들이 강하게 반발했지만 여기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이와 함께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반려견들의 안부를 물었고 강 전 실장은 몰래 반입한 휴대전화로 반려견 영상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네, 이 정도라면 구치소에서 직무를 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취재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한민정 기자입니다. 그동안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하고 나온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 전 대통령의 논리를 그대로 전하면서 옥중 정치라는 비판이 많았잖아요. 그런 부분도 취재가 좀 됐습니까? 네, 저희는 국회 법사위가 윤 전 대통령 접견 특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구치소로부터 보고받은 접견 내용을 파악했습니다. 먼저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중심에 섰던 국민의힘 의원이 접견 이후에 했던 얘기 들어보시죠. 네. 진솔한 당당함, 아주 국민분들, 지지자분들이 말씀 많이 하신다 하니까 대통령께서는
국민의 자존심이 대통령 아니냐 그런 자세를 견제하려고 한다 이런 말씀하셨고. 이날 접견에서 실제 이런 대화를 나눈 걸 확인했는데요. 윤 의원이 헌재 탄핵 심판 때 말을 잘해서 보기 좋다고 하자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 자존심이니 당당하려고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런 발언 여론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깔린 걸로 보이는데요. 지난 3월 5일 최명성 변호사와의 접견에서 윤 전 대통령은 밖의 여론을 묻습니다. 여론조사는 40% 정도 된다는 말에 윤 전 대통령은 조사 말고 주변 분위기는 어떻냐고 거듭 묻는 등 여론에 상당히 신경을 쓰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전해드린 대로 윤 전 대통령이 광주에서 자신을 지지하는 집회가 열렸다면서 흡족해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죠. 네, 2월 15일 광주 금남로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언급한 세이브 코리아 집회는 주로 타 지역에서 온 참가자들이 많아서 광주 시민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실제 윤 전 대통령의 지지 집회에 반발하면서 탄핵 찬성 집회도 열었는데요. 당시 시민들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광주에서 내란 수괴를 옹호하고 학살을 지지하는 비상계엄을 지지하는 집회를 한다는 것은 홀로코스트가 행해진 곳에 나치 추종자들이 그곳에서 집회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집회 영상도 보고 계시는데요. 내란에 반대하고 탄핵을 촉구하는 모습입니다. 결국 강희구 전 부속실장이 접견 때 윤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건 반쪽짜리 보고였던 겁니다. 예. 구치소 참모회의라고 할 만한 접견도 있는데 직무정지 상태에서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 헌법 제65조에 따라서 권한이 정지됐습니다. 예. 따라서 대통령의 직무를 해선 안 되고 대통령실 참모들도 대통령이 아닌 대통령 권한 대행을 보좌해야 합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이 신원식 안보실장에게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우리 정부와의 소통을 두고 대통령실이 직통으로 해야 한다며 안보실을 거론한 뒤 신 실장은 그 이후 정말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와 통화를 하고 미국에도 다녀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말이 실제 지시로 작용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직무정지 조항을 무력화시키는 중대한 헌법 위반 혐의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 또 실질적 지시가 있었다면 형법상 직권 남용이 될 수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네. 헌법 위반의 연속이네요. 자, 그리고 윤석열이가요, 탄핵이 되고 나서 직무가 정지됐잖아. 네. 와, 그런데도 이놈이 깜빵에서 통치를 했던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심각합니다. 이거는 한 사건에 문제가 너무 많아요. 1월 31일입니다. 올해 네. 서울구치소에서 윤석열이 정진석 당시 비서실장, 신원식 안보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김주현 민정수석, 강희구 부속실장 이렇게 한 25분 정도 이 대통령실 핵심 참모들을 접견을 하거든요. 그때 윤석열이 신원식 실장하고 대화를 하는데 신원식 실장이 윤석열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 쪽에서 계획을 빠르게 잡아서 권한 대행하고 대화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윤석열이 그 대통령실하고 백악관하고 그 직통으로 해야 되는 거야라고 하면서 안보실 언급하거든요. 그러니까 안보실이 나서라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 미치겠다, 실제로 요 얘기 뒤 2월 6일에 신원식 실장이 미국의 국가안보보좌관하고 통화를 하고 3월에는 미국 다녀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거의 윤석열이 시켰다라고 해도 봐도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1월 24일에는요. 김정환 수행실장을 또 만나는데 거기서 전공의 파업 때문에 의료는 괜찮은지 이런 거를 뭐 하는 거야, 진짜. 구치소에서 물었다라고 하고 네. 너 때문에 그러니까요. 전공의 사태가 왜 일어났는데 아, 진짜 네? 열받네. 그리고 그때 이제 설을 좀 앞둔 시점이었지 않습니까? 예. 구치소에서 윤석열이 그 야채 가격을 좀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것 등을 주문을 했다라고 합니다. 재직할 때는 왜 관리 안 했는데? 아니 그 대파 논란이 대파. 있었잖아요. 예. 대파 한 달에 800 몇십 네. 원인가? 네. 아니 근데 나는 윤석열은 어차피 이 사람은 완전 엉망이고 그렇다 쳐도 이 왜 그 대통령실 참모들이 그러니까 깜빵 가가지고 이 업무를 수행합니까?
이거는 정말 또 하나의 헌법 붕괴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데 결국에는 대통령의 직무가 국회 탄핵소추 의결로 인해서 정지되는 건데 그렇습니다. 본인이 지금 그 정지됨을 구속받지 않고 네. 업무를 봤다는 거거든요. 그것도 네. 구치소 안에서. 그러면 우리가 또 이상했던 게 야 이거 한덕수도 권한대행 최상목도 권한대행인데 일을 이상하게 하네. 그 끝판왕이 뭐였냐면은 그때 당시에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이완규 그렇지. 법제처장을 갖다가 네. 헌법재판관으로까지 그렇습니다. 지명을 하는 사태까지 네. 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내란에 동조하고 내란의 진압을 아주 앞장서서 방해를 한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사안의 심각성을 가지고 당시에 구치소장 그러니까 김현우 내지는 김현우 전임자일 텐데 네. 전 이 둘에 대해서 이 사태를 전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된다. 이건 심각한 말이 문제야. 안 되는 일을 한 것이죠. 네. 그러니까 네. 깜빵에서의 특혜 문제도 있는 것이고 참모들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한 것도 그렇죠. 된 겁니다. 그렇죠. 두 가지가 다 예, 있는 두 가지가 거죠. 이제 다 있는 문제,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직무 정지가 딱 됐기 때문에 12월 14일 날 탄핵소추가 되면서요. 사실은 보고를 받아서도 안 되고 보고를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대통령실 참모들도 다 잘못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보고를 하면 안 돼요. 맞습니다. 직무 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럼요. 권한 그렇습니다. 대행한테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권한 예. 대행한테 해야 되는 거지. 그렇죠. 근데 양쪽 다 엉망이야 이게. 엉망이야. 보고하는 놈도 그렇고 받는 놈도 그렇고 양쪽 다 뭐 헌법은 아예 안중에도 없어요 이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심이 드는 게 그때 권한대행이 최상목이었거든요. 네, 사실상 구치소에 있는 윤석열의 지휘대로 그때 당시 움직인 게 아닌가. 맞아요. 네. 그러니까 최상목이가 내란 관련한 수사도 받아야 되지만 직무 정지 이후 맞아요. 최상목이가 또 하나의 맞습니다. 수사를 받아야 네, 된다. 그렇죠. 예, 뭐 직권 남용 등 관련해 가지고. 그렇죠. 최상목이 요새 뭐해? 너 퍼스널 칼라 찾고 있는 거야? 뭐야? 너 어디서 뭐해? 떡 맺히고 있는 거 아니야? 떡 맺히고. 퍼스널 칼라는 찾았냐고? 너 어디서 뭐해? 최상목이. 아, 요즘 진짜 안 나온다. 어? 최상목도 이제 단일 칼라로 갈 거예요. 구치소에서 예. 이렇게 색깔을 고를 수 있는 게 구도가 아닙니다. 네. 주는 대로 입어야 됩니다. 주는 대로 입어야죠. 속옷까지도 다 네. 주는 대로. 윤석열이가 재직 시절에는 맨날 사우나하고 침대에 누워 있고 일도 안 하더니 깜빵에 들어가니까 일한다고. 야, 웃기는 놈이야 이놈은. 실제로 그 지각 많이 한다고 우리가 맞아요. 지적 많이 했는데 네네. 지각용 지하 비밀 통로까지 만든 거 뭐야, 아니냐는 그거는. 의혹이 또 터졌습니다. 네. 간단하게만 이거- 전해주시죠. 이거